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여론에 대한 궁금증 우리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화끈하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꾹꾹꾹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지난 9일입니다.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에 그토록 뭉치기가 힘들었던 제3지대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조홍천, 이원우, 김종민, 금태섭, 류호정 다 합쳤습니다. 양양자 다 합쳤습니다. 빅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내려놓고 이준석 대표를 존중해서 가칭 이 통합신당은 개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개혁신당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개혁신당의 파괴력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빅텐트가 돼야지 가장 크게 뿜뿜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총선의 구도입니다. 양대 진영 간 끝판 대결 구도예요.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와중에 그래도 유권자들이 적어도 수도권에 출마하는 제3후보 또 비례투표에 도전하는 정당, 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쪼개져 있다? 그러면 그냥 의석 두세 석, 세네 석 없고 많은 거죠. 이건 뭐 그냥 꼬마 정당, 미니 정당 해. 이 정도 수준으로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진 않겠죠.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제 합쳐졌어요. 합쳐지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지율이 돼야 될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MBS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한 이 조사만 하더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 자, 녹색 정의당 3%, 국민의힘 37, 민주당 30이지만 무당층 무려 23이나 돼요. 무려 23이 되면 빅텐트가 되면은 대략 한 절반 정도까지 이상은 끌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정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14%, 15% 지지율이 나오면 이제 후보들이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역구에서 15%를 달성하면 당선은 못해도 금배지는 못 달아도 선거 비용은 보전받네. 그러니까 애기게 아이고 내가 선거 나갔는데 망하면 어떻게 7%, 8% 가지고 대개서 이렇게 겁을 잔뜩 집어먹었던 사람들은 정당 지지율이 제3정당이 15%나 되네 나갈만 하네. 어떤 지역에서는 17%야. 어떤 지역은 20%인데 나갈만 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에서는 지금 10% 하위평가, 그 다음에 10에서 30%까지 20% 구간의 하위평가자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공천 못 받을 텐데 민주당에 남겠어요? 지금 친명이 친문을 몰아낸다, 비명을 몰아낸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꾹 참으면서 아이고 이재명 대표 고심 끝에 내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공정한 결과일 테니까 두 손 모아서 공정하고 공정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역 의원들입니다. 무려 180명이나 당선됐던 그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호남에서 충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15% 이상 지지를 받고 가더라도 배신자 소리를 안 듣겠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현역 탈락한 사람들이 개혁신당 갈 때 호남에 공들여왔던 이준석 또 이낙연 두 사람이 야, 이 배신자들아 왜 와? 이러겠어요? 대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현역들이 20, 30명 모여버리면은 이미 기호 3번에다가 지금 정부의 선거 보조금까지 잔뜩 받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략 제3당이 돼요.
이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수도권은 무주공산이야. 충청권도 그래. 아니 뭐 내가 출마 못할 거면 다자대결인데 내가 현역이라면. 그러면 당의 지지율 10%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역의 기반 20%를 더하면 35예요. 35면 다자대결에서 당선이야. 후보자가 5명, 6명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 세 번째는 이렇게 빅텐트가 되면 이제는 비례투표 정당에 투표할 때 표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 신당 쬐끔, 이낙연 신당 쬐끔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 몰아주면 돼요. 더군다나 위성정당을 안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그 다음에 민주당도 위성정당.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인공위성 쏩니까? 위성정당에다가 투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빅텐트에다가 그래, 그래도 위성정당 안 하는 정당이 하나라도 있네. 그래, 여기다가 투표해야지. 그러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 못한 정당을 더 비례 의석을 몰아주는 것이 준연동형이에요. 적어도 빅텐트 신당이 비례에서 한 15석, 지역에서 5석을 가져가면 자 20석 이상이기 때문에 20석부터는 교섭단체예요. 원내 정당에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에 캐스팅 보트, 어떤 데는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어떤 데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이런 더 강력해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3 빅텐트 신당의 위용은 합해지지 않았을 때보다는 커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뭉산, 뭉치면 살고 헛죽,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합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준석과 이낙연. 이낙연은 그럽니다. 이 대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아니 윤핵관이다. 이낙연은 윤핵관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해졌을까요? 이들을 합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왜? 아니 병리평 할 것처럼 굴다가 비례대표에서 또 준연동형을 하지만 위성정당은 안 할 것처럼 굴다가 결국 뭡니까? 꼼수 위성중당, 준위성정당, 통합 비례정당 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빅텐트가 살아야 된다. 빅텐트 안 하고는 대응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쏘아 올린 빅텐트예요. 그래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준연동형의 위성 꼼수 비례정당에 대응하는 셈이 된 거죠. 자, 남아있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바로 빅텐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낙연과 이준석, 이준석과 이낙연 그래도 빅텐트의 위용이 그 어느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